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서는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 문제 푸는 요령 그리고 이론적 내용까지 같이 가는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이 기출문제 풀이에 대한으로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문제를 딱 풀 때 그 문장에서 어느 내용이 문제의 키인가를 딱 잡아내고 그 다음에 문장 보면서 틀렸는가 맞았는가 에 대한 내용을 보시는 것이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이제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각기 기출된 횟수마다의 문제에 대한 내용을 보는데 먼저 총론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봅니다. 총론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1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시면 문제에서 특별시 세목이 아닌 것 돼 있어요. 이제 이 문제의 키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 세금이 아닌 것에 대한 내용이 문제 키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여태껏 말씀드린 대로 이론 시간에서 절대적 암기 따겠어요. 그 절대적 암기에 대한 내용을 상기하시면 됩니다. 그 절대적 암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볼 때에 국세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외우셔야겠죠. 국세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특별세에 대한 내용 국세에 대한 거 아시고요.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도에 속한 세금과 시, 군, 구 세금 이렇게 크게 구별하는데 도에 속한 세금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두 개에 대한 내용으로서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다. 특별시, 광역시의 목적세로서는 그때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과산세금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과산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했었죠. 그럼 여기에서 볼 때 특별시에 속한 세금이 아닌 것 그랬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내용으로서는 뭐 다른 내용, 주민세랄지 그리고 지방소득세에 대한 내용들은 답으로 하지 않아요. 이건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방금 내가 말했던 내용에 대해서 세금들에 대한 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니까 문제에 대한으로서 볼 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도에 속한 세금이다. 그러면서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겠죠. 그러면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에 속한 세금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교육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에 대한으로서 그랬죠.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럼 지방교육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에 들어가겠죠.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은 도에 속한 세금으로서 특별시, 광역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좀 더 자세히 본다면 도에 대한 내용과 구에 들어가져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답은요. 5번 등록면허세 이렇게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되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의 문제는 일회성 문제예요. 일회성 문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절대적 암기사항 그 내용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2번 문제에 대한으로서 가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문제부터 보죠. 문제 볼 때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의 문제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과세하는 세금, 부동산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 부동산을 팔았을 때 과세하는 세금, 양도 관련 세금 이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별할 때 제가 이론 시간에 세 가지에 대한 내용 암기하시라겠어요. 그러면서 세 원천만 알았다면 여러분들 충분하게 취득 단계
아니면 보유 단계, 양도 단계에 관련된 세금들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였어요. 거기서 세 가지 암기할 사항에 대한 예로서 적어 드리면은요. 취득, 보유, 양도에 공이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예로서 하나 아시라겠죠? 농어촌 특별세. 이거요. 그리고 또 취득, 보유만 공이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지방교육세, 그리고 보유, 양도만 공이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지소세, 종소세, 종합소득세, 지소세니까 지방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 예와 두고 그리고 세원만 아시면 된다겠어요. 여기서 볼 때 취득단계 세금 그랬으니까 재산세로 보면 재산세는 보유세금이죠. 아까 1번 문제 풀 때에 여러분한테 절대적 암기적 내용으로서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과세한세금에 대한 예로서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과세한세금에 대한 예로서는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재산세는 보유할 때 과세한 세금이기 때문에 취득 관련 세금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에 들어가지고 보유, 양도에 들어가죠. 그럼 취득기죠. 취득기업으로서 해당이 되겠죠. 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예요. 그래서 부는 본에 따라간다 했으니까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내용이 부,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본, 본이 취득 단계니까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내용도 취득 단계에 따라간다라는 의미로서 취득 단계에 해당되는 세금이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의미로서는 아까 했을 때 국가가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에 대한 의미로서는 종합부동산세 그랬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느 세금이다? 보유 세금에 대한 내용이니까 답이 안 되겠죠. 그리고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까 취득세에 붙이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취득세가 취득 단계니까 거기에 붙는 지방교육세에 대한 내용도 부는 본에 따라가니까 취득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겠죠.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지세, 인지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하였다면 내 것하고 등기할 때에 수입 인지 붙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취득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취득 단계의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니은, 리을, 미음에 대해서 답은 몇 번으로? 4번 이렇게 되겠죠. 이런 일로서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3번 문제에 대한으로서 가볼 때에 3번에 대한 내용이 없고 제2절로 가네요. 2절에 대한 내용으로서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내용의 문제에서 먼저 1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르면 여기서 문제 키는요. 결정이고 그리고 확정되는 지방세 요 두 개를 갖춘 것을 골라라 라는 내용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대한 내용의 1번 문제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어느 내용을 설명드렸었냐면 확정이나 말이 나온다. 확정이나 말이 나오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세액 산정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세액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두 방법 중에 하나는 신고, 하나는 결정인데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가 신고.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하여서 고지하는 것이 결정. 여기에서 신고와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는 것은 결정은 고지하는 거니까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국가가, 지자체가 알고 있다면 지자체가, 국가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결정하는 겁니다. 반대로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때는 신고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고 보유 세금에 대한 내용과 연관 지어볼 때 보유 세금일 때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가 됩니다. 소유자는 누구인지를 국가가, 지자체가 토지 대장, 토지 등기부에 의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세액 산정해서 고지하면 되겠죠. 이제 보유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결정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유만 외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신고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어떤 원인에 따라서 신고 결정인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원인적 내용으로서 이유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결과적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과적 내용으로서 보유 세금은 뭘로 결정, 보유만 외 세금은 신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다시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연관 지어볼 때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재산세, 지역자원세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였어요. 여기까지 알고 문제 키에 대한 내용을 잡아보니까 문제 키는요. 결정 플러스 확정되는 지방세죠. 그러면 문제 키 잡아냈으니까 선다로서 자료를 보니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였으나 이건 결정이 아니라 신고되겠죠. 그러면서 답 아니고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 국가가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이에요. 국가가 하니까 국세죠. 그리고 보유 세금이니까 원칙은요. 결정. 이렇게 나오죠. 그럼 문제하고 볼 때 문제에서는 여기에서 결정에다가 그리고 지방세라겠어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안 되겠죠. 그럼 답은요. 재산세 되겠죠. 지방세에 해당이 되고 보유세금이니까 결정에 대한으로서 답은 니은이네요. 니은에 대한으로서 3번 되겠네요. 여기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국가가 지은 세금으로서 국세이고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보유만 외 세금이니까 신고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으로서 답에 대한 내용은 3번 되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로 써볼 때 2번에서 지방세 기본법상 징수, 부가, 불법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돼 있어요. 옳은 것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볼 때 먼저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제척 기간은 5년이다. 여기에서 문제의 키에 대한 내용은 뭐였냐? 제척 기간이었어요. 제척 기간. 제척 기간 은 그러잖아요. 항상 보면은요. 은이라고 나온 거에가 문제 키가 있는 거예요. 제척 기간 은 그랬으니까 제척 기간이 문제 키. 제척 기간에 대한으로서 포인트는요.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죠. 무신고니까 몇 년? 7년 가야죠. 근데 여기는 5년 했으니까 틀렸죠. 7년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 이 2번에 대한 내용은 일회성 문제예요. 이런 일회성 문제는 모르셔도 되는데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신청에 대한 이유로서 불법 청구인데 불법 청구에 대한 내용은 이의청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심판 청구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문장은 심판 청구를 저희가 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있죠. 하나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일회성 문제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기억할 것은 이 제척기한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세요. 제척기한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복습 정리까지 해드린다면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부가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기, 부정 나왔다면 그때는 10년, 무신고란 포인트된 단어가 나왔다면 7년, 과소신고 5년, 상속 나오면서 또는 증여 나오면서 무신고로 연결됐으면 10년, 명의신탁 나오면서 무신고로 연결됐으면 10년, 그리고 타인 명의, 이번에 개정 내용으로서 타인 명의죠. 타인 명의 이 말 나왔으면 제척기간 10년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담부 증여 이렇게만 나왔으면 그때는 제척기간 10년. 하나 부담부 증여 나왔으면서 무신고 아니면 부정이라는 단어로 연결됐으면 그때 제척기간은 15년이다. 이 내용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 취득세는 원칙적으로서 보통 징수다. 여러분한테 이론 시간에 설명드렸을 때 보통 징수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 플러스 결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보통 징수의 뜻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통 징수를 택하는 세금까지도 알 수 있다겠어요. 먼저 뜻을 볼 때 지방세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이니까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한 것이 보통 징수다. 그리고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보유세금,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면 보통 징수를 택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재산세, 지역, 자원, 시설세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보유만 왜 세금이니까 신고입니다. 신고를 택한 세금의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예요. 그러므로써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신고 납부로 가야 되는데 보통 징수다 틀렸죠. 이 3번에 대한 내용도 틀렸고요. 보통 징수가 아니라 뭘로?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그 다음에 또 4번 갑시다. 납세문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여기 보니까 가산세. 자, 가산세를 물어보려면 앞에 전제적 말에서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지서 발부해서 그 고지서의 납부 기한이 경과하여 이 말이 나왔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연체이자 성격의 벌칙금으로서 가산금입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의 구별점은 고지서 발부되기 전, 후 이렇게 구별되죠. 거기서 발부된 후에 대한 내용은 납부기한 경과예요. 그래서 가산금. 이 문장을 보니까 여기에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했으니까 이 내용은 납부기한 경과죠. 경과니까 가산세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가산금 물어봤죠. 가산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몇 %다? 3%다.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적으로서 맞는 것은 5번. 징수금의 징수인은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 순서로 한다라는 내용으로서 여가 맞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5번 내용은 맞는 문장이나 답이나 이 내용은 일회성 문제예요. 일회성 문제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방금 제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 여기죠. 1번 제척기간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취득세에 대한 으로서 지방세에서 부가 징수 방법, 보통 징수 신고 납부,
뜻에 대한 내용과 택하는 세금에 대한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가산세에 대한 내용과 가산금의 비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문제로서 또 볼 때에 3번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 내용으로서 옳은 것 돼 있어요. 옳은 것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상의 키를 잡아주면 이 문제 키에 대한 내용은 가산세예요. 가산세 옳은 것 라는 내용으로서 나왔죠. 그러면 가산세로서 옳은 것, 가산세 문제에서 무신고 이 말이 나왔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납부세액의 20%, 납부세액의 20%에 대한으로서 맞네요. 문장에서 사기 부정이라는 말 없잖아요. 그러면 가산세에 대한으로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가산세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무신고 말이 있으면 그때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이 말이 있으면 그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0%, 하나 사기 부정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때는 납부세액의 40%로 나와주죠. 그리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로서 미납세 곱하기 1 곱하기 10,000분의 3이에요. 이제 문장을 보니까 무신고 이 말 나오고 사기 부정이라는 단어 없죠. 국어 공부를 잘하신 분은 사기 부정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래요. 국어 공부를 못하신 분은 사기 부정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한번 여기에서 문장 볼 때 사기 부정이라는 단어 있어 없어요? 없죠. 제가 참 어거지죠. 자 보니까 사기 부정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아는 경우니까 사기 부정이라는 단어 없잖아요. 단순히 뭐만 나왔어요? 무신고라는 단어 나왔죠? 무신고 나왔으니까 납부세액의 20% 맞죠? 옳은 것 했으니까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무신고 나왔으나 여기에서 사기 부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그때는 몇 퍼센트? 40%. 50이 아니라 40 되겠죠. 과소신고 넣으면서 사기 부정으로 인하지 않은 경우니까 사기 부정 단어 없죠. 그럼 이때에 대해서는 10%. 그런데 여기는 과소신고분 3개 20이니까 틀렸죠. 20이 아니라 10% 이로 돼야죠. 그리고 4번 과소신고의 단위로서 말 넣으면서 사기 부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40%로 가는데 100분의 50 됐으니까 틀렸죠. 100분의 40 가야 맞겠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20% 금액이다. 틀렸죠.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미납세 곱하기 지연일수 곱하기 10,000분의 3, 0.03%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그럼으로써 답은 1번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 볼 때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요. 2차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담하는 자에 대한 내용은 과점 주주에 대한 내용과 무한 책임사원, 무한 책임사원에 대한 내용이 2차 납세 의무를 지우는 자입니다. 그럼 볼 때 2차 납세를 부담하지 않은 자 했으니까 1번에서 무한 책임사원, 납세의무, 2차 납세의무 있겠죠. 그리고 비상장 부분의 과점주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2차 납세의무 있고요. 그리고 3번에서 비상장 법인의 주식 총수의 50%의 주식을 소유한 자라는 건데 이제 볼 때 과점주주는 대빵이에요.
대빵이기 때문에 실질적 경영자입니다. 대빵에 대한 내용은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단어가 나와야 되는가 한번 봅시다. 50%의 이상이다 라는 단어와 50% 초과 라는 단어로서 비교해 볼 수가 있겠는데 50% 이상이다. 이상하면 앞에 숫자를 포함해요. 포함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2분지 1이란 말과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2분지 1이니까 50% 50%로서 여기는 두 사람. 50% 초과되면요. 여기는 한 사람. 그러면 과점 주제에 대한 내용이 대빵으로서 한 사람이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나오면 될까요? 초과자로 나오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점 주준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초과자가 포인트예요. 이 숫자는 맞게 나와요. 근데 이 비교해 볼 때 50%의 주식에 관한 거. 그럼 여기는 어때요? 2분지 1이잖아요.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틀렸겠죠. 50%가 아니라 50% 초과 소유한 자.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그러면서 틀린 거 했으니까 답은 3번 되겠죠. 3번이 답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풀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대한 풀어드렸으니까 다음 문제 가봅시다. 다음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3절에 관한 내용의 물납과 분납이네요. 물납과 분납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물납과 분납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론적 내용을 먼저 보죠. 이론적 내용으로서 물납, 분납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금의 납부의 원칙은 금전 납부가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예외상으로서 물건 납부도 인정하고 있죠. 물건 납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물납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에서 재산세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국세에서는 물납에 대한 내용들을 작년에 여러분 시험범위에 있는 내용으로서 다 삭제했습니다. 여러분 시험범위에 있는 내용의 국세에서는 물납이 없어요. 물론 상속세에서 물납이 있는데 상속세는 여러분 시험범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 시험범위에 있는 국세에 대한 으로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물납이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방세에서 재산세에 대한 내용도 물납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외울 때 물천 그랬죠. 납부세 1천만 원 초과되었을 때 납세의무자 신청에 의해서 신청은 앞으로 당긴다.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서 물납케 하는데 그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시가다. 이 시가란 말은 시가균액 의미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또 분납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볼 때에 지방세에서 분납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만 있어요. 재산세만 있으니까 여기에서 볼 때 물납과 분납일 같이 가지고 있는 세금은 재산세만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물납과 분납에 대한 조건의 숫자가 혼동되니까 그 혼동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라겠죠. 물천, 분오, 양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물납은 1,000만 원 초과, 분납은 500만 원 초과,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없으니까 분납으로서 1,000만 원 초과 되겠죠. 재산세에서 분납은 500만 원 초과였을 때 일부분에 대해서 45일 내 분납. 국세로 가볼 때 종합부동산세도 보유세금이니까 분납 있어요. 분오, 500만 원 초과였을 때 국세니까 일부분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 양천, 양도소득세에서 분납은 1천만 원 초과였을 때 일부분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 이렇게 나와주죠.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 분납 있겠죠.
소득세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이었을 때 일부분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됩니다. 이 내용까지 알고 문제 보니까 물납과 분납 둘 다 가능한 것을 고르면 했어요. 둘 다 가능한 것.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잡아냈으니까 자료 볼 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물납에 대한 내용은 국세니까 없고요. 분납은 있죠. 소득세로서 1천만 원 초과이었을 때에 일부분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 내용으로서 알 거고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국세죠. 국세니까 국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물납은 없어요. 물납은 없고 분납, 분오, 납부세 500만 원 초과이었을 때 일부분에 대해서 국세니까 2개월 내 분납에 대해서 분납은 있는 거죠. 취득세,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죠. 지방세에서 분납과 물납이 있는 세금은 재산세만 있다겠어요.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임으로 인해서 물납도 없고 분납도 없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니까 물납도 없고 분납도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재산세,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은 물납 있고요. 그리고 분납이 있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주겠죠. 그러면 답은 거기에서 니을에 대한 내용으로서 4번 되겠네요. 지역자원시설세, 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도 지방세죠. 지방세에서 물납, 분납에 대한 세금은 재산세만 있다겠으니까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도 물납 없고 분납도 없다. 이런 내용으로서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물납과 분납 살펴봤는데 이 물납과 분납에 대한 내용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이에요. 아주 잘 나온 쪽이니까 여러분들은 물납과 분납에 대한 내용 정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에 대한 으로서 가볼 때에 지방세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문제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네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 볼 때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자 설명으로서 옳은 것 돼 있어요. 여기서 문제 키는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의 문제 키죠. 그러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의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에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원칙적 내용을 알고 있으면, 뜻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각 세금마다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구별 가능하다겠어요.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세원을 갖춘 자예요. 그리고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그 세금의 세원천. 그러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세원 취득, 취득한 자에 단어로서 취득자 나오겠죠.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내용도 사실과를 택하니까 앞에다가 붙이죠. 사실상 취득자가 원칙.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내용은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등기 된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 형태만 갖췄으면 취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한다 라는 의미로서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납세 의무자의 상황별에 대해서는 키단으로서 아시라겠어요. 문장을 쭉 가볼 때에 그 문장에서 설비 이 말 나오고 뒤에서 하나 이 말이 나왔다면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다. 이렇게 이론 시간에 설명드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인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결과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은 문제 풀면서 숙달시키면 된다겠어요. 그리고 또 문장을 쭉 가보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자 물어보면서 토지 지목 변경 이 말이 있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취득으로 보고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했었죠. 그다음 또 다시 문장 쭉 가볼 때 외국인 소유 이 말 나오고 뒤에서 임차하여 수입 이 말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수입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냥 또 뒤에서 글자 있으면서 조합 이 이렇게 나오면서 막 옆에서 조합 원용 이렇게 연결됐으면 맞바로 끝말 가져서 납세 의무자는 조합 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러시면 되는 거라겠었죠. 그러면서 또 문장 쭉 가볼 때 시설 대여업자 이 말 나왔으면 막바로 끝말 가져서 납세 의무자는 시설 대여업자다. 이러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시 취득세 납세 의무자 물으면서 상속 단어가 있다면 사실상 취득자는 당연히 상속인 아니면 상속인 각자 이렇게 나오면 되고 문장에서 거기에 쭉 가다가 나온 말이 취득 대금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 이 말이 나왔다면 막바로 끝말 가져서 납세 의무자는 취득 대금 지급한 자다. 이 내용으로서 아시면 된다고 하였죠. 그럼 이제 이 내용 가지고 문제하고 연결시켜 보니까 1번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였으니까 취득하였으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으로서 맞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2번에서 보니까 조합이 나오면서 조합원용 이렇게 연결됐죠. 이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요 뒷내용 보지 마세요. 요 뒷내용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화장발에 속으면서 재꼴 당합니다. 안 맞기 위해서는 아예 보지 마시면 돼요. 안 봤으면 조합이 나오고 조합원용 이렇게 나왔으니까 막바로 끝말 가져서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고요. 3번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서 대가 입증. 자, 여기서 보니까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했죠. 이 말은요. 직계존비속 하면은 가장 대표적 내용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아들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아버지 통장에 입금시켰다라는 내용을 잔액증명서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했어요. 그 내용으로서 나온 것이 대가 입증이에요. 대가 입증 이 말 나왔으니까 돈 줬잖아요. 그러면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는 문장이죠. 맞는 문장으로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대한 내용으로 보니까 거기에서 직계비속이 권리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 나왔죠. 교환됐으면 대가 있었다는 것을 등기부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된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뭘로? 유상 취득으로 가야 되는데 보니까 무상으로 본다? 틀렸죠. 무상이 아니라 유상. 대가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5번 공매니까 이거 어때요? 돈 줬잖아요. 돈 줬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도 유상 취득으로 본다. 맞죠? 그러면 틀린 것을 골라라 하였으니까 답은 4번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4번 되고요. 그리고 5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2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2번에 대한 내용의 문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 대한 내용은 여기 취득세의
관한 내용으로서 일반 취득세 납세 의무자까지만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서 2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2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자,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